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좀 전에 거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아,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사용할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고요. 요거를 꼭 이용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뭘까요? 잠깐만 이상한 게 떴는데 다시 한번 요 표 잠깐 보고 강의 자료 가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정규 확률 분포를 만들었어요. 요거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화이트보드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정규 분포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우리가 확률 변수가 x면 x의 세개, 우리가 그다음 이제 정규 분포 표준화하는 작업은 요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요건 우리가 g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표준화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준화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요 g 표준화하는 과정이 뭐냐면 요게 표준화하는 과정이 뭐예요? 정규 분포를 뭐예요?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키가 160cm이고 이런 것들을 키 160을 0으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면 표준 편차가 아까 5였던 뭐 165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 우리가 표준화는 어떻게 했냐면 평균에다가, 그쵸? 이게 0으로 만드는 작업이니까 평균은 당연히 이제 평균 0이 됐으니까 이 간측치를 빼주는 거야. 다른 간측치들은 빼주고, 이것도 우리가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눠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작업을 해야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표준화 시키지 않고 그냥 정규 분포, 이게 합은 1이잖아요. 이 함수의 모양은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2파이, 루트 2파이의 시그마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뭐 160에서 170cm 사이에 있는 게 몇 퍼센트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러면 우리가 170까지 구하고 160을 빼주고 막 이런 막 적분하고 0에서 170까지 요 함수 넣고 구하고, 그쵸? 빼기 또 0에서 160까지 또 함수 이 적분해서 넣고, 이런 우리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표준화의 세계를 하면은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시그마를 1로 만든다 보니까 함수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굉장히 간단해질 뿐만 아니라 아까 저 좀 전에 살펴봤던 그런 어떤 간단하게 표를 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통계학자들이 또는 지금 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가 표준화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거는 너무 쉽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새로 공유해서 아까 고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잠깐만 공유 중지해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 확률 변수를 우리가 표준화 정규 확률 변수로 바꾸면 요렇게 바뀌어져요. 그쵸? 요렇게 바뀌어지고 요런 작업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작업 하나만 하면 뒤에는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은 사실은 표준 정규 분포표예요. 봐.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 1, 요 안에는 68.5%가 들어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안에는 95.4%가 들어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에는 99.73%,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만 시키면 우리가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면,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표준화를 시켰을 때 g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g 플러스 3, 여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확률을 0에서 2.5로 구하라 그러면 그냥 0에서 2.5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 쉽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 확률 분포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률로서 우리가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에서 요만큼 1.91까지 가격도 우리가 여기 몇 퍼센트 있는지 이거 한번 구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5에서 0까지는 얼마나 들어있는지 풀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반대로 나는 상위 0.05%의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요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0에서 우리가 표준화 시켰을 때 0에서 1까지는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계속 진행할게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해서 표준화를 시켰어요. 그쵸? 표준화를 시켰으면 평균이 0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게 G값인데 G가 1이다. 요게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우리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68. 아까 5%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너무 쉬워요. 그쵸? 68.5% 나누기 하면은 요 값을 알 수가 있죠. 요 값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0이고 요게 만약에 1.5예요. 요게 얼마일까? 요게 궁금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새로 공유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가서 1.5 여기 찾으면 돼.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G가 1.5인 경우에는 1.5 여기네요. 요거 1.5인 경우는 1.5 여기 0.432네요. 1.5인 경우에는 여기가 43.32%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1인 경우에는 0.4313 이렇게 이 표를 통해서 너무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번 진행해 보면서 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이 경우가 지금 표준화의 세계에서 정규 확률 변수 X의 세계에서 표준화 변수 세계 G의 세계로 옮긴 경우인데요. 요 문제 1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앞으로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확률 변수 X는 한번 볼게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확률 분포표를 따른다고 할다.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쵸? 20이고 27. 일때 20에서 27의 확률을 구하여라. 평균이 20이니까 이렇게 20 그리면 돼요. 그쵸? 20인데 요거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20에서 27. 요거 20에서 27. 요거를 한번 구해보래요. 표준 편차가 5이고 이거는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 20에서 27까지 fx, dx 적분하고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막 풀면 돼요. 그쵸? 이거 우리 잘 못 풀어요. 이렇게 풀기도 어렵고 어려운데 그 대신 표준화를 시키면 너무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준화가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로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표준 편차를 나눠줬어요. 그쵸? 표준 편차를 나눠주고 이 관측치에서 평균을 빼주는 작업이 표준화의 작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은 사실은 똑같은 그림이에요. 단지 표준화를 시켰다는 것만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 20을 뭐로 만들어줬어요? 0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0. 20을 0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27은 뭐로 바뀔 거냐라는 거예요. 20은 0으로 만들어준 거는 우리가 20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뒤에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그치? 그럼 27을 20으로 빼고 이게 끝이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또 1로 나눠줘야 돼. 표준 편차를 우리가 1로 만드는 작업이 표준화의 세계니까 이 지금 표준 편차가 5인 경우에 1로 나눠주려면 5분의 5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5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준화 작업이에요. 표준 편차를 나눠준다. 그래서 이거는 5분의 7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1.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네요. 그래서 1.4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20에서 27까지 구하는 게 아니고 0에서 1.4까지만 요거를 구하면 된다. 표준정규 분포식으로. 근데 이것도 뭐로 나와 있다? 표로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표를 한번 가볼게요. 1.4는 1.4 여기 있네. 1.4 여기 1.4 그러면 요만큼이 우리가 41.92%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이렇게 좀 지워볼게요. 41.92% 여기 딱 정확하게 나오죠. 요게 바로 우리가 표준화 시킨 거예요. 표준화해서 아주 쉽게 문제를 구한 방법이에요. 조금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도 정말 한 3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아주 쉽구나.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G로 표현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거를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는데 뭐 저절로 외워져요. 하다 보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0.005%인 경우는 2.576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2.576인 경우는 여기가 몇 퍼센트더라? 0.005%더라 이 말이에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0.025랑 우리가 이거 0.05%인데 요것도 우리가 사실은 표준정규 분포표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면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만큼이 요만큼이 0.05예요. 그쵸? 그럼 요만큼은 뭐예요? 0.95가 되겠죠. 0.95. 0.95. 그러면 요 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요 점을 거꾸로 가서 찾으면 과연 1.645가 나올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찾아보고 한번 요것만 한번 개념만 보고 넘어올게요. 요 그림이었어요. 그쵸? 요 그림인데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 우리가 얼마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지. 여기가 0.05여야 되잖아요. 그쵸? 0.05여야 되면 당연히 이만큼은 0.959 정규 분포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뭐예요? 지금 요건 요만큼의 우리가 반만 확률을 표현한 거니까 0. 뭐예요? 95인데 여기서 이쪽은 빼줘야 되겠죠. 반. 0.5를 빼면 이건 0.45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서 0.45를 한번 찾아보면 돼요. 0.45를 찾아보면 여기랑 딱 여기 중간에 있네요. 그쵸? 그러면 한번 볼게요. 1.6 뭐예요? 45. 여기네, 여기. 1.645. 여기에서 1.645가 되는 거예요. 1.645.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진짜로 굉장히 통계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꼭 혼자서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얘기한 표준정규 분포를 읽는 방법을 숙지하자.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제가 그림을 따로 보여줬는데요. 통계학책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든지 사실은 똑같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랑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비교해 보면 이거는 뭐예요? 0.5를 더해준 거고 이건 0.5를 빼준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보려면 여기에서 0.5를 빼면 되는데 통계학 책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표를 보는 방법이니까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이게 G값이에요. G값이 뭐 4.5, 5.5 이런 거에 따라 확률을 찾으면 되고요. 거꾸로 찾아도 되고요. 제가 그 K 클래스에 구글 클래스룸이랑 같이 이 강의 자료를 올려놓을 거니까 구글 클래스룸에도 올려놓고 이 표는 K 클래스에도 올려놓으니까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K 클래스 보면 제일 위에 보면 구글 클래스룸으로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연동된 곳으로 가면 제가 자료를 다 올려놨거든요. 한번 확인 꼭 해보세요.
그래서 표준화된 정류 확률 변수 계속 이 얘기가 나오죠.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하면 돼요. 이렇게 표준화 시키고요. 표준화 시키는 건 이렇게 되고요. 표준화 시키는 거에 따라 우리가 아주 쉽게 확률 변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3이고 분산이 4일 때 마이너스 1에서 x가 5인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값을 나오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는 값이 표준화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따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돼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 사실 요렇게만 한번 보면은요. 그림이 요렇게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요렇게 밑에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x가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평균이 3이에요. 그쵸? 평균이 3이고 요거는 지금 분산이잖아요. 시그마 제곱이 4니까 표준 편차는 2가 되더라.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5가 되고 그다음 뭐 1이 되고 여기 68.5%가 들어갈 거 하는데 그럴 때 마이너스 1에서 5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5 요만큼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확률 변수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표준화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그림이랑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표준화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죠.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거니까요. 요게 뭐에 0으로 바뀌어요. 그쵸? 0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1은 뭐로 바뀔까요?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여기로 옮기려면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2예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을 3으로 빼고 그 다음 표준 편차 2로 나누면 2에 마이너스 4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는 어떤 것으로 바뀌냐면 역시 5도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균을 이제 관측지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 다음 다시 2로 나눠주면 돼. 그쵸? 표준 편차금 2분의 2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1. 여기는 우리가 1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1. 그러면 요 값을 한번 구해보는 게 이제 그거네요. 요거를 구하면 돼요. 요거는 지금 표준화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표준화, 우리 표준정규 분포 표 보고 구하면 돼요. 그쵸? 근데 요 그림은 사실은 1까지는 우리가 구하기가 쉬워요. 그쵸? 우리 확률이니까.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마이너스 2까지는 사실 이 마이너스 2까지는 이거는 정규 분포의 특징이 양쪽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게 2까지고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마이너스 2까지인데요. 요거랑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1까지 확률 구하고 다시 또 2까지 확률 구해서 더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표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 1까지는 1.0이니까 0.3413이었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2까지는 0.477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0.3413 더하기 0.4772 하면은 5818 0.8185가 정답이 되겠죠. 안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과제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풀어서 내진 않아도 돼요. 내진 않아도 되는데 확인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요거랑 잠깐만 이거 지우고 하나만 더 풀어보고 반대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이 경우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가 81.85%라는 걸 찾았고요. 지금 평균은 뭐 100이고 시그마 15인 정규 분포에 따른 x에 대해서 여기 값을 한번 구해봐라. 우리가 지금 방금 푼 형태는 이런 거였어요. 그쵸? 잠깐만 색깔을 한번 이번에는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C랑 D가 이런 형태의 문제고요. 요거는 지금 반대로 바뀌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 한번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이 뭐예요? 0.975.
여길 때 요 점이 얼마인가 요거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쵸? 우리 이거 975일 때 이거 얼마였는지 아까 살짝 봤는데 생각 안 나죠? 그럼 이거는 반이니까 요쪽 파트는 0.59, 0.5를 빼면 요거는 0.475예요. 그쵸? 0.475인데 표준정규분포표 가서 이번에는 0.475를 찾아야 되겠죠. 0.475 여기 있죠. 0.475 찾아보면 G값이 뭐냐면 1.96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 값이 잠깐만요. 어디 갔을까요? 하던 게. 여기 있네요. 요 값이 1.96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다 했어요. 1.96.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이 X값, K값, 뭐 우리는 구해봤으니까 이 K값은 얼마인가? 요게 사실은 조금만 보면 요게 1.96이라는 값은 K값은 아니고 사실은 G값이잖아요. 이거 우리 표준화시킨 것에서 보니까. 그럼 이 K값을 찾으려면 표준화 전으로 돌리면 돼요. 그렇죠? 우리 표준화는 뭘 하는 게 표준화였냐면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요. 여기 15죠. 그 다음 평균을 빼줬어요. 그쵸? 어떤 값을? 요 값이 1.96이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 값은 여기로 와서 좀 볼게요. 요 값은 1.96 곱하기 15 플러스 100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만 풀어보면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제 1이라고 나온 건데 제가 풀어서 내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풀어서 내라 소리는 안 하는데 꼭 한번 정말 꼭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응용 파트인데요. 이거 응용 파트는 제가 한번 문제만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제과점에서 만든 100g의 빵 무게가 평균은 100g이고 표준 편차는 5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90g 이하의 빵은 규격 미달로 팔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의 빵을 팔지 않게 될까? 요거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쵸? 평균은 100이고 그쵸? 표준 편차가 5니까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요게 지금 90g이면 한 뭐 어디 여기 있겠죠? 90g. 요 이하의 빵은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몇 퍼센트 정도를 팔지 않게 될까 하면 요 90g을 우리가 구해보면 돼. 그쵸? 그래서 요 경우도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당연히 90g은 이제 표준화를 시키면 100은 0이 되고요. 90g은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 편차를 나누면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2. 여기 퍼센테이지를 찾으면 돼요. 그쵸? 이게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인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요걸로 한번 와볼게요. 저 경우에는 양쪽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인 경우랑 플러스 2인 경우가 같으니까 요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쵸? 요거. 그러면 우리가 요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0.5에서 요만큼을 빼면 그만큼은 못 팔게 되는 거예요. 그쵸? 표준정규 분포표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얼마만큼을 못 팔게 돼 있냐면 2까지였으니까 똑같으니까 요만큼을 못 팔죠. 2. 그럼 요만큼은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쵸? 2.0, 0.477이었다고요. 0.477이. 그러면 0.5에서 0.477이 나오면 요만큼은 못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정규분포 표준화 응용. 지금 방금 예를 든 거예요. 그쵸? 평균은 100이고 표준 편차는 5인데 90g 이하는 못 팔아요. 근데 요렇게는 우리가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표준화를 시켰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100을 0으로 만드는 가정을 했어요. 100을 0으로 만들었으면 90은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쵸? 100이 0으로 만든 100 빼기 100이 0이 되니까 이건 90 빼기 0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려면 다시
요 5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1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5를 1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당연히 5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이너스 10을 5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구하는 거랑 똑같이 된다. 아, 요 밑이니까. 이거는 못 파니까 요만큼.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가정을 우리가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다. 요거를 꼭 기억해 놓으면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규분포 문제 아까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사례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너무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우리가 수학 성적이 92점과 104점 사이에는 몇 퍼센트 학생이 있을까? 요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수학은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따르고요. 평균은 8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80이니까 여기네요. 92에서 104. 요게 몇 퍼센트 학생일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표준화를 시켜야 돼. 그쵸? 80은 표준화를 시키면 당연히 0이 되고요. 그쵸? 92는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하면 돼요? 92 빼기 80. 우리가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12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쵸?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12분의 10이니까 1이 되네요. 요거는 1이 되고요. 그럼 104는 뭐로 바뀔까요? 104도 똑같아요. 그쵸? 104 빼기 80을 12로 나눠주면 12분의 이거는 24가 되니까 요거는 2가 되네요. 그쵸? 2. 그러면 표준화로 바꾸면 1에서 2까지 요 확률을 구해라. 요거 요 말이에요. 그쵸? 1에서 2까지 요 확률을 구해라. 다시 표준정규 문법표로 가볼게요. 여기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도 한번 구해보면 요렇게 해서 1에서 2까지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2까지 구하고 1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2까지 구하면 요만큼은 얼마냐면 0.477이고요. 우리 요거는 필요 없어요. 그쵸? 요만큼만 구하니까 1까지를 빼주면 0.3413을 빼주면 9, 6, 3, 1. 한 13% 정도가 되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모집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우리가 표본 통계량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조금 해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다른 거는 제가 다 안 할게요. 안 하고 중심극한 정리가 정말 중요하니까 중심극한 정리를 위해서 우리가 표준 편차랑 표본 오차가 어떤 게 다른지만 한번 얘기를 할게요. 표준 편차는 그냥 원시 데이터에 있는 우리가 편차를 잰 게 표준 편차고요. 표본 오차는 우리가 다 검사할 수가 없어서 데이터를 우리가 샘플로 뽑아보잖아요. 샘플 뽑아서 그 평균들에 대한 편차가 표본 오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모집단 있잖아요.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뮤가 되고요. 모집단에 대한 우리가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돼요. 근데 요것들을 다 뽑아볼 수가 없어서 샘플을 4개씩 뽑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대학생들 키 뽑을 때. 그래서 4개씩 뽑은 우리가 X1에 대한 어떤 샘플도 있고요. 평균. X2에 대한 샘플도 있을 거고요. X3에 대한 샘플도 있을 거고요. XN에 대한 샘플도 있겠죠. 요것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우리는 표준 오차라고 한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표본 평균 X바, 지금 얘기한 이 X바에 대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다른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이 평균 U에 대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기대값은 우리가 뮤가 되는 거고요. 분산은 원래 여기는 시그마 제곱인데 그 표본 크기로 나는 N으로 나는 요거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표본에 대한 우리가 표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라면 이제 한번 생각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요것만 우리가 기억할게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우리가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가 되고요. 근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우리가 표본 크기가 30 이상만 되면 또 다시 우리가 이게 정규 분포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일본 남자 대학생의 키랑 여자 대학생의 키는 분명히 쌍봉인 분포였지만 샘플을 4개씩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분포를 그려보니 정규 분포를 가지더라. 이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모형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실생활에 응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할게요.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제곱을 갖는 무한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n의 크기를 뽑으면 평균은 뮤이고 똑같고 그 대신 분산은 n으로 나눠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표준화를 시킬 때는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당연히 평균을 빼주고 이번에는 시그마가 아니고 표준 편차로 빼줘야 되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에 루트를 씌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 경우 또는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n의 크기가 30만 되면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 모비율에 대한 거는 평균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안 할게요. 요거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진짜로 똑같이 나와요. 정말 숫자 한두 개만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 100% 똑같이 내면 다 100점 맞으면 안 되잖아요. 다 100점 맞으면 제가 성적 채점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뭐 A반, B반 이렇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낼 건데 정말 한두 문제만 숫자라든가 뭐 번호를 바꿔서 문제를 낼 거니까요. 이 세 번째 강의 영상을 꼭 잘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중간고사 역시 K클래스룸에 제가 업데이트 할 거고요. 중간고사는 제가 시간과 그거는 우리 그 뭐죠? 시험 보는 시간이랑 똑같아요. 수업 시간이랑 똑같으니까 며칠이 되죠? 10월 20일이 되죠. 10월 20일 날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내가 문제를 열어놔서 똑같이 열어놔서 그때부터 딱 시험을 40분만 시험을 보고 그대로 저한테 업로드하고 바로 문제를 닫으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공지를 K클래스나 과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수업 마치고 세 번째 수업으로 돌아올게요.